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먼저 열어볼게요. 네, 현대건설기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내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건설기계 업황이 길었던 침체 터널 지나서 좀 회복에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현대건설기계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실적도 워낙 좋고 또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오늘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인프라코어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어차피 내년에 이제 합병을 할 기업이니까 이제 운명 공동체죠. 이제 주가 흐름 똑같이 나오고 있고 한쪽에 호재가 생겨도 다른 쪽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건설기계 수출량을 보면 1분기서부터 1월 달서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에 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수출 금액을 이미 넘어섰다. 사실 3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좋은 실적 내놓고 바로 좀 급락이 좀 나왔죠.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한번 두 가지 정도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 재개와 북미와 신흥국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신흥국 쪽은 지금 좋은 것은 누구나 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쪽은 지금 완전히 좋아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물론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은 뭐 주가 흐름이 워낙 좋죠. 실적도 좋고 근데 어떤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임기 1년 차보다는 임기 2년 차 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공약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건설기계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금 가격이 이제 고가권이 좀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 아프리카의 이제 금광 개발이 지금 붐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1일부로 HD 현대건설 기계로 이제 두 회사가 합쳐서 새로운 좀 이름으로 출발하게 될 텐데 그 시나리오를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가 1이고요. 인프라코어가 이제 0.16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씩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인프라코어 7주를 갖고 있는 분한테 새로운 신주 현대건설기계를 한 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대 0.16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인프라코어 쪽에서 좀 약간 반발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거는 뭐 주식 가격이 아니라 이제 자산 가치대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1대 0.16으로 그러니까 한 주 대 7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정지 기간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 투자자분들한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거래 정지 기간은 29일 날 이제 이번 달 12월 29일서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거래 정지가 들어간다는 점은 좀 참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현대 인프라코어 쪽에서 수소 엔진과 관련돼서 호재가 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수소 엔진은 뭐 배나 뭐 이렇게 자동차에다 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다 설치를 해서 수소로 이제 그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는 이제 건설 기계,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전력 회사로 좀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이런 힌트들을 좀 시장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간단히 체크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10월 말서부터 11월 초까지 급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뭐 추가 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좀 뭐 왜 내려가는지도 뭐 딱히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실적이 정말 좋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실적이 좋은 실적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리막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현대건설기계는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죠.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수급 본다라고 하면 기관들이 이제 파란색 선 계속 팔고 있다가 최근에 좀 약간 플랫하게 매도 거의 안 나오는 흐름.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조금 느리지만 계속적으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흐름. 오늘 현대건설기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죠. 윗방향 충분히 열어놓고 한번 홀딩을 가야 될 만한 종목과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함께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면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HD 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이슈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 홀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롯데칠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좀 언급해드렸지만 내년도 실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10% 이상 급등세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롯데칠성 분석해 주시죠. 네. 자, 롯데칠성 입장에서 12%대 상승은 다른 종목의 30% 상한가에 버금가는 오히려 그걸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바로 롯데칠성이죠.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최근에 네. 좀 약간 급등세가 자주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왜 급등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좀 그 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 타이틀에 의하면 내년 해외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 해외 자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롯데칠성이 해외에 어디에 이제 진출해 있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나라들로 보면은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큰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롯데칠성의 해외 자회사들에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나라는 동남아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등인데. 이쪽에서 이제 롯데칠성에서 만드는 탄산음료가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쪽에서 그 음료 시장에서 이제 탄산인데 뭐 약간 좀 뭔가를 탄 탄산이 있잖아요. 그 탄산 1등을 하는 제품이 바로 롯데칠성인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밀키스가 이제 러시아 이제 탄산음료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요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잘 마시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레스비라고 이제 캔에 들은 커피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러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그 캔 커피에서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13%였었는데, 작년, 올해 30%로 올라왔고, 내년에는 28년도까지는 한 45%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제 뭐 롯데칠성은 포부를 좀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원당 가격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재료를 많이 먹긴 합니다만은 원당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식음료 기업들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격을 올리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을 안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스프레이드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데 지금 원당 가격이 이제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원당이 너무 이게 작황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일단 더 영업이익에 보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네. 작년에 롯데칠성이 당기순이익이 1년에 60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150억 내외 수익을 올린 제품이 있어요.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사히 맥주인데요. 그 롯데 아사히 이제 법인이 회사가 좀 따로 있는데 아사히랑 롯데랑 50%씩 돼서 합작 법인인데 이 롯데칠성에서 지금 해외 쪽에서도 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롯데칠성의 수익을 지금 이끌고 있는 부분은 아사히 맥주거든요. 거의 4분 단기 순이익이 4분의 1을 이제 아사히 맥주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펩시콜라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아사히 롯데 아사히 주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가장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때는 뭐 반일 감정 때문에 뭐 일본 맥주 먹지 말자, 뭐 일본 옷 입지 말자, 유니클로죠. 요즘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롯데칠성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쪽에서도 자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사히 맥주가 지금 굉장히 연 단위로 퀀텀 점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흐름은 사실 뭐 최근에 급등 나온 게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 기관 역시 정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식음료 업종에서 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롯데, 아사히 등의 자회사 역시 견조한 실적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롯데 칠성 만나보셨고요.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미용기기 쪽에서 이제 클래시스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클래시스 최근에 이제 보도되는 내용 중에 오늘 상승세를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뭐 슈링크나 볼륨어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간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가 이제 대세죠. 뭐 API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클래시스도 이 홈 뷰티 디바이스를 내놓은 지 좀 됐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내놓은 슈링크 홈 리프 트가 아니라 리프2죠. 리프2 글로우. 이게 이제 초도 물량이 이제 완판이 됐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뭐 APR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보다 훨씬 좀 비싸죠. 네. 90만 원이 훨씬 넘는 100만 원에 육박하는 홈 디바이스인데 이게 뭐 내놓으면 내놓는 대로 이제 다 이제 완판이 되고 이제 거의 2차 상품까지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장률이 아직은 지금 클래시스가 이쪽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해서 뭐 크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 한 뭐 477%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상승세고 아무래도 이런 전문적인 이 피부 레이저 기업에서 만든 홈 그 디바이스가 홈 뷰티 디바이스가 다른 쪽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소비자의 신뢰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완판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분기 실적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실적 나왔을 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증권가에서 그 너무 높게 잡아요 컨센서스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내놔도 주가가 빠지는데 자 그럼 클래시스 3분기 실적 한번 요약해서 보면 네. 매출이 이제 거의 40%가 늘었죠. 39%. 영업이익이 30% 좀 못 미치는 29%. 전년 동기 대비죠. 이 실적을 내놨는데도 시장에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은 일단 클래시스는 원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기업이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기업인데 3분기에 50%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왜 내려왔나? 그게 중요하죠. 이제 볼류머에 대한 광고비, 그 다음에 브라질 파트너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 좀 들었다. 뭐 굉장히 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4분기 때는 다시 50%의 영업이익률 회복을 할 것이고 내년까지 계속 좋을 것이다. 이루다 합병과 관련돼서도 연결 이제 이익이 잡힐 것이고 브라질의 최고 이제 에스테텍 1위 회사를 인수를 이제 했는데 매드 시스템즈라고 이 기업이 한 1년에 매출이 한 7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4분기 내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클래시스의 어떤 향후의 실적을 좀 후하게 줄 수 있는 점수를 부분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3분기 실적은 뭐 좋았는데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라는 것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네. 이제 중요한 이제 4분기 실적 다시 영업 이익률 50% 회복을 하고 이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홈 디바이스의 성장 퀀텀 점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만 원이 좀 살짝 깨졌네요. 6만 원 이하는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올해 전고점 정도 될 것 같아요. 7만 2천 원. 손절 가격은 한 5만 2천 원 전 저점이죠. 11월 달의 저점 5만 2천 원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살펴봤습니다. 4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도 찍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7만 2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제세 설명 고맙습니다.